오늘 분석해볼 기업은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는 최근 1년 넘게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특히 지난달에는 주가가 강하게 폭등하면서 54만 원까지 올라갔죠. 자,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고점 부근에서 뭐가 나왔어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약 20% 가까운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포스코홀딩스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 신고가 흐름까지 이어갈 수 있을까? 자, 오늘은 포스코홀딩스의 수급, 재무, 주요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차례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보유자분들 지금 대응 구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규 진입은 가능한 자리인지까지 함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개인은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수급은 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 흐름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건데요. 자, 최근에는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지금은 누가 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하게 파는 것도 아닌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들이 전부 중립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런 구간에서 주가가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일단 바닥을 다지고 방향성을 잡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홀딩스를 볼 때는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 쪽으로 강하게 돌아서는지가 중요합니다. 수급이 다시 붙어야 52만 원, 60만 원까지의 흐름도 더 안정적으로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자, 신용 잔고율은 약 1% 수준입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 신용 부담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됩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신용잔고가 많이 쌓였으면 추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그런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공매도입니다. 자, 공매도 매매 비중도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최근에는 대체로 5%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처장고도 최근 많이 내려왔는데요. 이제 거의 바닥권에 가까운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공매도와 관련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용 부담은 낮고요. 공매도 부담도 낮습니다. 다만 수급 주체들이 아직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재매수 여부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재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인데요. 포스코홀딩스의 매출은 2021년 76조 원으로 시작해서 이후 84조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후 철강 업황이 둔화되면서 매출이 눌렸습니다. 77조 원대, 72조 원대, 69조 원대까지 내려오면서 약 3년 동안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다시 반등이 시작됩니다. 올해 매출은 약 72조 원대까지 회복될 전망이고요. 내년에는 75조 원대, 후년에는 78조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매출은 작년까지 바닥을 다졌고요. 올해부터 다시 회복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과거 9조 원대까지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후 4조 원대, 3조 원대, 2조 원대, 그리고 작년에는 1조 원대까지 크게 눌렸습니다. 철강 업황 둔화와 원가 부담이 실적에 영향을 줬던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약 3조 원대까지 회복될 전망입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요.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흐름이죠. 내년과 후년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즉, 올해는 포스코홀딩스 실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턴어라운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분기별 영업이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는 이미 회복 신호가 나왔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7,700억 원 수준으로 회복됐고 시장 기대보다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역시 7,500억 원대 흐름이 예상됩니다. 3분기에는 전년 대비로 보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요. 과거 6천억 원대 수준에서 올해는 9천억 원대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4분기에도 기저 효과가 큽니다. 전년에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았는데요. 올해는 약 8,900억 원대까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분기별로 봐도 전년 대비 회복 흐름은 상당히 강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포스코홀딩스는 단순히 리튬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 철강과 소재 계열 실적도 같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죠.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 실적 방향성은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채 비율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부채 비율은 과거 60%에서 시작했고요. 자, 최근에는 70% 수준까지 조금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 전혀 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앞으로도 70%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즉, 부채 걱정은 뭐예요? 거의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철강업 자체가 경기 민감도가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포스코홀딩스의 재무 안정성은 여전히 좋은 편입니다. 자, ROE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ROE 과거에는 14% 수준까지 나왔습니다. 수익성이 상당히 좋았던 기업이었죠. 하지만 이후 업황이 둔화되면서 ROE가 6, 3, 2, 1%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수익성이 많이 약해졌던 거죠. 올해부터는 다시 반등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ROE 3%대, 향후에는 4%대 중반까지 조금씩 올라갈 전망입니다. 다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아닙니다.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과거의 강한 수익성까지 돌아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수익성이 좋다보다는 수익성이 바닥에서 회복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PR은 18.94배, PBR은 0.59배 수준입니다. 주가가 최근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엄청나게 싼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간 저평가된 구간입니다. 고점 부근에서 기대감이 많이 붙으면서 약간 고평가된 느낌도 있었지만 최근 조정으로 다시 가격 부담이 줄었습니다. 즉 지금은 실적 회복과 리튬 모멘텀을 감안하면 다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입니다. 자,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주요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크게 네 가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리튬 사업 재평가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단순한 철강 기업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철강 중심 기업에서 배터리 소재 공급망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고요. 리튬 가격도 회복되면서 3월에는 월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리튬 사업은 그동안 기대감은 컸지만요. 실제 실적 기여에 대한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흑자 전환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 이제 기대감이 조금씩 숫자로 확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포스코홀딩스의 재평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전지 소재 계열사의 실적 개선입니다. 포스코 퓨처의 엠포스코 HY 클린 메탈 같은 2차 전지 소재 계열사의 실적 개선도 연결 실적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포스코홀딩스는 리튬만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리튬, 양극재, 리사이클링까지 연결되는 소재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다시 회복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흐름이 계속된다면요. 포스코그룹의 소재 공급망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즉, 포스코홀딩스는 단순 철강 경기 민감주가 아니라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철강 부분 회복 가능성입니다. 물론 철강 부분이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량과 해외 법인 실적은 개선되고 있지만 환율 상승과 원료비 부담이 여전히 압박 요인입니다. 특히 포스코 별도 실적에는 원가 부담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철강 가격 인상분이 반영되고 중국 감산 기조가 이어지고 주요 철강 가격이 회복되면서 이 하반기에는 수익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철강은 아직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요. 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 가능성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자, 네 번째는요. 리튬 가격과 가동률 안정화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최근 리튬 기대감과 실적 개선을 빠르게 반영하면서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조정도 크게 나왔죠. 앞으로 주가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 리튬 가격의 흐름입니다.
리튬 가격이 계속 회복되고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의 가동률이 안정적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2단계 설비 램프업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포스코홀딩스는 다시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리튬 가격이 다시 흔들리거나 가동률 안정화가 늦어지면 주가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려 볼 건데요. 포스코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자, 본격적으로 대응 전략 살펴보기 전에 댓글창에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남기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시간 24시간 중에 딱 3초밖에 안 걸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면 달아주실수록요. 이 영상 조회수 100회 나올게 1000회, 만회, 10만회, 100만회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영상이 널리 퍼지게 되면요. 주식시장에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관심도는 뭘로 바뀝니까? 매수세로 바뀝니다. 다시 말하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 가격도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댓글 많이 달아주실수록 포스코홀딩스의 실질적인 가격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저는 포스코홀딩스 신규 진입은 긍정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엄청난 기회 구간까지는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요.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조정으로 인해 주가 부담은 조금 줄었고요. 다시 이 저평가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실적도 올해부터 회복되고 있고 리튬 사업 모멘텀도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막차로 들어가 볼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기준은 있습니다. 45만 원에서 46만 원 아래에서는 괜찮습니다. 이 구간에서 신규 진입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45만 원을 넘어가고 46만 원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면요. 신규 진입 메리트는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규 진입은 어때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엄청난 바닥 기회는 아닙니다. 45만 원에서 46만 원 아래에서는 접근 가능. 그 이상에서는 신규 진입 매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유자 대응 전략입니다. 제가 보는 포스코홀딩스의 목표가는 60만 원인데요. 중기적으로는 60만 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한 번에 바로 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최근에는 조정도 있었고요. 리튬 가격과 철강 업황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 이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익절은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보는 1차 익절 라인은 52만 원입니다. 52만 원까지 굳이 익절을 서두를 필요는 없어 보이죠. 주가가 52만 원 부근에 도달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슬슬 익절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비중은 30% 정도에서 이제 50% 정도 줄이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나머지 비중은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분할 익절하면서 최종 목표가인 60만 원까지는 열어두는 방식입니다. 자,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 52만 원부터 일부 익절을 시작하시고요. 52만 원 부근에서 30%에서 50% 비중을 축소, 나머지 60만 원까지는 분할 익절. 이 전략이 현재로서는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려있는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기준선은 55만 원입니다. 평단이 52만 원 위에 있는 분들은요. 현재 구간에서 분할 물타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목표는 평단을 최대한 52만 원 아래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무리하게 한 번에 크게 물타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원자재와 리튬 가격에 따라 변동성이 큰 종목입니다. 그래서 물타기도 반드시 나눠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평단이 52만 원 아래에 있는 분들은요. 굳이 물타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52만 원 아래에서 물타기를 해도 평단이 크게 내려가지 않고요. 오히려 비중만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그냥 보유하면서 52만 원부터는 일부 익절, 최종 60만 원까지 보는 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평단이 52만 원 위라면 분할 물타기로 52만 원 아래까지 낮추기. 평단이 52만 원 아래라면 굳이 추가 매수하지 말고 보유. 52만 원부터 일부 익절, 최종 목표가는 60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살펴보셨는데도요. 조금 헷갈린다, 나는 복잡하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860-6505번으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10-5860-6505번으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제가 대응 다 해드리고 있고요. 자, 문자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요. 여러분 동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 한 가지가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요즘 AI 섹터 다들 핫하다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AI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AI 관련주들 매수해봤자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섹터, 어떤 사이클에서 이 섹터가 움직일 것인가? 다음 섹터는 무엇일까? 이것을 미리 파악하고 선침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돼요? 돈을 크게 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한참 유행하고 있는 그런 테마주들 잡아봤자 여러분들 크게 수익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미리 어떤 것들이 유행할지, 어떤 것들이 시장에 핫할지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미리 힌트를 드리게 되면 로봇 관련주입니다. 자, 왜? 미국 정부 어떻게 하고 있나요? AI 다음은 어떤 산업을 육성한다? 로봇 산업 육성한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로봇 산업의 차세대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본격 추진 중이다. 바로 이게 로봇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규모가요. 미국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4배입니다. 4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의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들을 봤을 때 로봇 관련주 좋겠구나. 자, 그런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어요. 그럼 로봇 관련주 그냥 사면 되지. 자, 그래서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현대 로보틱스, 자,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저평가 받고 있고, 그리고 남들이 잘 모르고 아직 시세 분출이 터지지 않은 종목,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침해하면 몇 배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최소 3배입니다. 3배면 300% 수익이고요. 자, 여러분들 3천만 원 투자하셨던 분들이 얼마를 벌어갈 수 있어요? 1억 가까이 벌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1억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3억까지도 벌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종목이 도대체 무엇이냐? 자, 제가 말씀드렸죠. 목표 주가 최소 300%고요. 작전 세력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그리고 유통 비율 40%라는 점. 이 종목, 이런 정보가 노출되는 순간요, 주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아야 된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자, 로봇 품절주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어요. 벌써부터 냄새를 맡은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들은 철저히 모르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흐름만 보셔도 계속해서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 품절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유통 비율 40%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5860-6505, 010-5860-6505번으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게 되면요. 이 종목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요. 자, 이 종목과 상담 두 마리 토끼 한 번에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